저희 회사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만 한 10년 정도 됐고요. 주력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가상화 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쪽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인원이 한 104명 정도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그 매출은 283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는 크게 한 4가지 파트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가상화 쪽에 이제 VM웨어 쪽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그 VM웨어 기반으로 인프라 사업, 시스코나 네벳, 그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그 보안 쪽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파스트림 쪽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그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미국에서 이제 경영자들이 주로 보는 잡지인데요. 여기서 예측한 건 이제 향후 그 분석은 아날리틱 3.0으로 분석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그 레거시하게 분석을 하던 그 1.0 시대를 지나서 2008년부터 빅데이터라는 그 용어가 등장을 했고요. 현재는 그 앞으로 이후의 3.0 시대는 레거시한 부분하고 빅데이터를 통합시켜서 그러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기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이런 그 사업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트너에서도 현재 그 2015년에 그 49억대의 그 커넥티드 사물 그 디바이스가 향후 2020년도에는 그 약 250대로 이제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스코에서도 370억 개의 그런 IoT 디바이스가 향후는 연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C 그 발표 자료를 보셔도 향후에 그 금년에 93억 개의 IoT 디바이스들이 향후에는 272억 개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IoT 기조 연설 그 삼성전자의 이야기인데요. 금년에 2017년까지 IoT 디바이스를 이제 70% 이상으로 이제 증가해서 90% 이상의 IoT 제품을 생산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 부분은 5년 이내에 100% 이상의 IoT 디바이스로 생산을 할 계획을 금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IoT 산업이 공항이나 반도체 제조회사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공항이나 제조사에 여러 가지 그 전에는 데이터의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 담당자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하다가 향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IoT 센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준비들이 많은 공항이나 이제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에서 예측한 그 IoT 데이터는 그 매년 이제 급격히 성장하는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 양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다발적으로 이제 많은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IoT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서 포브스가 이제 예측하는 부분은 향후 IoT 관련된 부분들은 급격하게 기업들의 전략이나 빅데이터 전략을 바꿀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스코에서 이제 말씀한 그런 용어인데 포그 컴퓨팅이라고 이제 앞에 그 세션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1960년대 보시면 이제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지금
2010년 이후에 뭐 클라우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포그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그 인터넷 환경뿐만이 아니라 IoT 단말들이 인터넷으로 묶여서 사물지능 통신으로 묶여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IoT 환경에서의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게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대량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수용을 해서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그 숙제가 있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의 레거시한 부분에서 새로운 컨셉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아날리틱 1.0 시대에서 이제 3.0 시대를 그 표현을 한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그 전에 어떤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산재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뭔가 정형화되고 표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분석 그 IoT 그 플랫폼의 요건들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쭉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보면 리얼타임으로 임포팅이 돼서 그 임포팅된 데이터는 리얼타임으로 어떤 쿼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에 저장이 되고,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새롭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렴한 그 X86 서버 위에서 동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천 개의 그 컬럼이나 많은 레코드 10억 건 이상들에 대한 그 레코드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TCO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이 요구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그 IoT의 그 시그널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현재는 중앙 집중화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해서 쿼리 결과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지역에서 이제 소화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중앙에서도 관장할 수 있는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향후에는 이제 그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중앙 쪽에서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분산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지역에서도 이제 처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센터에서도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쿼리를 날려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요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파스트림이 갖고 있는 그 포지셔닝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많이 익히 보시는 그 전통적인 레거시한 그 오랩이나 OLTP 같은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메모리 DB 쪽도 많이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DB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어떤 레거시한 부분의 데이터 속도나 이런 것들 검색 속도가 원활치 않으니까 SSD나 이런 그 메모리를 이제 증가를 시켜서 그런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겠다라는 이런 시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레거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하둡이라는 그 리딩이 빠른 그런 구조의 이제 그 저장 플랫폼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oT에 특화돼서 그 파스트림이라는 제품은 하둡의 그 맵니스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기존의 인메모리 DB나 전통적인 레거시한 DB보다는 훨씬 검색 속도나 쿼리가 빠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그 IoT는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이 이제 필요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어떤 하나에 중앙 집중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병렬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빨리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그 아키텍처를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향후에는 IoT 빅데이터의 플랫폼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 파스트림에 대한 그 시장적 접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로 IoT에 집중돼서 Io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빨리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디바이스나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도 없었고 이런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을 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즉각적인 분석들에 대한 가치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머신러닝인 부분은 이제 파스트림이 리얼타임 그 분석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독일 디센크루프라는 데서 여러 가지로 각종 센서나 온도, 속도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 파스트림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만 한 100만 대 이상 관리를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사이트의 정확도나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그 어떤 이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그 데이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분산된 데이터, 분산된 지역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다수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기능에 새로운 펑션을 가진 툴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IoT 흐름이나 어떤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 저희 그 파스트림이 현재 독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파스트림에서 지금 현재 그 여러 개 레퍼런스가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지멘스의 그 발전소의 터빈을 각종 센서를 이제 달아서 이 센서를 통해서 가스 터빈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가스 터빈이라는 거는 발전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 발생원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스 터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동작을 안 한다라고 하면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하고 어떤 그 비용으로 산정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파스트림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풍력 발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파스트림 플랫폼이 사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풍력 발전소가 도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그 저희 플랫폼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생산성도 이제 굉장히 향상이 됐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이제 많이 절약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데이터 중에 이제 뭐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지만은 그 기존의 레거시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시간 분석이라는 부분이 파스트림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장점인데요. iRNA 쪽에서 이제 게놈 프로젝트의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 파스트림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트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75억 건 정도 되는 레코드를 리얼타임으로 분석해서 기존의 DB에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쿼리 속도를 가지고 이제 사용됐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나 뭐 항공 쪽에 그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파스트림이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회사의 이제 그 플랫폼으로 적용이 돼서 반도체 생산 라인의 그 어떤 그전에는 이제 관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센서를 통해서 관리를 해서 리얼타임으로
그 생산 공정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즉시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파스트림이 적용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토모티브 텔레매틱스 쪽 국내에도 이제 많이 IoT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현장이나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리얼타임으로 분석하고 리얼타임으로 어떤 그 가시화 쪽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워낙 그 파스트림 쪽 그 엔진 자체가 특정한 그 설계가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텔레매틱스 쪽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사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디포 트래블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 포 트래블인데요. 이게 그 여행 관련된 사이트인데 파스트림이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돼서 그 전에는 이제 홈페이지나 어떤 여행사 사이트에 고객이 접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나 이런 거를 그 선택을 해서 이제 지불을 했지만 빅데이터 포 트래블은 그러한 고객들의 움직임이나 그 어떤 사이트에 어떤 상품을 골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이제 그 방문했던 또 거쳐갔던 이런 메뉴들을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가장 적합한 이런 그 상품을 제안을 해서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이제 굉장히 좀 해외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그 파스트림을 이용한 이런 플랫폼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나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상을 받은 이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고객 적용된 부분 중에 이제 케이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50억 건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POC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저희랑 이제 가장 근접한 그런 경쟁사보다는 최고 40배 이상의 그 속도 차이로 POC의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케이크는 이제 저희 파스트림의 고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로 그 어떤 파스트림을 사용하는 레퍼런스인데요. 그거 보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그 데이터 쿼리를 날리고 하는 부분들이 뭐 2주에서 한 4시간 정도로 줄고 그리고 다른 경쟁사 쪽보다는 한 100배 이상 빠르고 40배 이상 빨라서 저희 파스트림 플랫폼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럼 파스트림이 그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이런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원활한 속도를 내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IoT 디바이스를 그 플랫폼에서 임포트돼서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게 바로 가시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의 그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단에 보면 이제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이제 인입이 되더라도 바로 그 인입된 데이터를 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수천 건의 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해서 가시화 쪽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단을 보시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도 있지만은 HPCI라는 파스트림 나름대로의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압축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덱싱 처리를 해서 검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엔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검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러한 그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신생으로 이제 뭐 국내 소개는 됐습니다만은 기존의 표준 SQL이나 이제 BI, DW하고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하고도 충분히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구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표준 상태는 인덱싱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압축한 부분을 다시 이제 디컴프레스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파스트림은 압축된 상태에서도 병렬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 병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MPP 방식으로 이제 노드가 죽더라도 장애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겹쳐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현재 하둡이라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가장 인메모리 DB,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의 데모를 한 건데요. 파스트림은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굉장히 빠른 쿼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이제 IoT 데이터 위주로 했을 때 저희 파스트림 플랫폼이 가장 어떤 HPC 구조로 빠른 쿼리 속도를 날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깐 데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유럽에서 이제 BI 단으로 이제 본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250억 건의 데이터를 쿼리를 날렸을 때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주로 이제 0.6초, 0.3초, 0.37초 내로 대량의 데이터를 쿼리를 했을 때 결과값이 굉장히 빨리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BI단을 통해서 보면 이제 250억 건들의 데이터를 아주 리얼타임으로 분석하고 쿼리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파스트림 플랫폼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